주방에서 매일 16시간을 4년을 일했습니다. 대학병원 퇴사하고 가족도 지키면서 돈도 벌고 싶다는 생각에 장사를 시작했거든요. 열심히 하면 성공하겠지 라는 생각으로 4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매출은 그대로, 몸은 망가지고 병원비만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떠올랐습니다. 만약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우리 가족들은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후로 매출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월 4천이었던 매장은 월 1억 4천 매출을 유지하고 현재는 2여 정도 오픈해서 월 1억 5천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2주간 유럽 여행도 가고요. 가족들과 함께 저녁이 있는 삶, 주말이 있는 삶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이야 그렇지 예전에는 가족들이 여행 가고 싶다고 하면 완전 비상이었습니다. 아침 8시에 여행 출발이면 그 전날 퇴근 못하고 출발 직전 아침까지 밤새고 일하고 와서 여행을 떠났습니다. 애기들이 3살, 7살이면 너무 이쁠 때잖아요. 그리고 딸 둘이란 말이에요. 제가 힘든 내색을 할 수 있었겠어요. 그래도 밤새고 운전하니 너무 졸립잖아요. 그럴 때는 운전하면서 빵도 많이 때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때 당시에는 힘들다는 생각보다 와, 나 겁나 멋있어 이런 생각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아이들과 함께 놀고 저녁 8시쯤 되면 아이들 재우고 다시 가게로 향했습니다. 또 애들한테 들키면 아빠가 멋이 없잖아요. 그래서 와이프랑 애들 안 깨게 살금살금 기어 나와서 1시간 반 정도 걸려서 매장에 와서 일하고 그 다음날 새벽 6시쯤 아이들이 깨기 전에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같이 자고 그랬었습니다. 이런 이야기 잘 안 하지만 들었던 분들은 고생했다고 위로의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그때 당시에는 힘든 걸 몰랐었습니다. 복합상가 건물에서 제일 오래, 제일 늦게 불이 꺼지는 매장이라 생각하니까, 그리고 이제 밤이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이제 제가 작업하는 그 도마 앞쪽에만 불이 켜놓고 작업을 했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조명을 받는 주인공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오래 못 가더라고요. 그때는 제가 젊고 체력이 있으니까 괜찮았는데 이게 쌓이다 보니까 몸이 못 견디는 거예요. 체력이 떨어지니까 새벽 2시에 일 끝나면 매일 야식 먹고, 그러다 보니 제가 결혼하기 전보다 20kg 이상 찌고 머리도 빠지고, 지금 모자 썼잖아요. 머리도 빠지고 거울 보면 자존감은 점점 하락하고, 이 악순환이 계속되었습니다. 결정적으로 이대로 살면 안 되겠다고 느꼈던 상황이 있었는데요. 지금 생각해도 섬뜩합니다. 평상시랑 똑같이 아침에 애기들 등원시키고 손님 맞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야채 씻고 드디어 끝났다 하고 일어나는데 허리에서 빡 하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 소리 나면서 허리에 힘이 안 들어가는데 움직이지도 못하고 당장 손님 받아야 하는데 절망적이더라고요. 이모들은 큰일 난다고 얼른 빨리 병원 가라고 하시는데 손님들 점심시간 얼마나 소중한지 뻔히 아는데 내 허리 아프다고 쪼르륵 가기가 너무 죄송한 거예요. 그렇게 겨우겨우 점심 바쁜 거 끝내놓고 병원에 갔는데 진료실 들어가자마자 의사 선생님이 혹시 무슨 일 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파서 앉지도 못하고 서서 듣고 있었거든요. 골반이 다 돌아가고 허리 휘고 목도 휘고 팔도 팔목 어깨 다 아프고, 저 사실 대학병원 방사선사 출신이라서 뼈는 자신 있었거든요. 그리고 더 속상한 건 이래서 아픈 건 보험도 안 된다고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도 그때로 돌아가고 싶지 않은 게, 병원 갔다가 퇴근도 못하고 복대 차고 매장 가서 일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옛날 생각이 계속 나는데요. 그렇게 복대 차고 16시간 일하고 또 하필 그날 와이프가 야간 근무라 딸내미들 매장에 데리고 와서 저녁 먹이고 새벽 2시에 또 혼자 불 켜놓고 도마 앞에서 내 무대다, 아파도 내가 제일 늦게 퇴근한다, 막 자아도취해서 일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한창 일하다가 고개를 딱 들었는데 저 홀 작은 룸에서 5살, 8살 딸내미 둘이 자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 순간 이대로 나만 골로 가는 게 아니고 애들도 골로 가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체력은 고갈되고 나이도 들고 애들도 커가고 들어가는 돈은 늘어나고 더 버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탈출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순간 들었었습니다. 일을 끝내고 자고 있는 딸내미들 깨워서 아빠 일 끝났어, 이제 집에 가서 자자, 고마워 우리 딸내미들 하는데 또 딸내미들이 짜증 하나 없이 벌떡 일어나더니 오히려 저를 안아주더라고요. 그렇게 집에 와서 애들 방에 눕히고 나와서 옷도 못 갈아입고 누워있는데 가슴이 그냥 깝깝하더라고요. 그냥 눈물도 핑 돌고, 이 또한 또 지나가리라 회피하려고 인스타 켰는데
사람이 죽으라는 법은 없나 봐요. 알고리즘 통해서 다점포왕 채널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처음으로 장사도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 그때 알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아침이 오는지도 모르고 무료 강의를 출근 전까지 다 들었었어요. 그날도 밤을 다 새고 출근하는 10분 동안 제가 다짐을 했었습니다. 그 상황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 탈출하겠다. 근데 다 아시잖아요. 이게 마음 먹었다고 다 되면 다 부자 되지. 처음에는 다 씹어 먹어줄게 라는 마음으로 매장 문을 열고 딱 들어갔는데 현실은 쉽지 않더라고요. 이게 말이 쉽지 않더라고요. 말과 행동이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포기할까도 생각했지만 물러설 곳이 더 이상 없다. 어떻게 해도 골로 간다. 가자! 라는 생각으로 주방에 있는 시간을 줄이고 홀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홀로 나오니까 다른 세상이더라고요. 우리 매장에서 식사하는 손님들이 이제서야 보이는 거예요. 예전에 주방에만 있을 때는 퇴식 후 사이로 넘어오는 다 드신 그릇만 보고 맛이 있으셨나 보다 하고 생각했었거든요. 또 어느 날은 저녁에 홀을 보고 있는데 많이 배웠던 40대 초반 남성분이 아내분과 자녀분 손을 잡고 매장 안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인사를 드리고 어디서 뵀더라 하고 멈추다니까 손님이 먼저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오늘 점심에 회사 동료들과 같이 왔었다. 저녁 같이 먹자고 가족분들이 회사 앞으로 데리러 왔는데 어디를 데리고 가면 좋을까 고민하시다가 너무 맛있게 먹어서 가족들도 맛보게 하고 싶어서 다시 왔다. 이 말씀을 해주시는데 손님 반응을 바로 앞에서 느끼니까 이 맛이구나.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하루하루 그런 손님들의 반응을 맛보니까 용기도 나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지금 점심에 오신 손님한테 잘하면 저녁 매출이 오를 수 있겠다. 그러면 주말 매출도 올릴 수 있겠다. 그러면 나 탈출해서 부자가 될 수 있겠다. 막 에너지가 생기더라고요. 근데 사실 무식한 놈이 용감하다고 의욕만 가득했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매출의 8이 점심, 2가 저녁이었거든요. 주방을 탈출한 덕분에 이제 퇴근 시간도 빨라지고 육아 퇴근도 맛보고 기분 좋게 SNS 하는데 드라마나 영화 보면 저녁에는 술 먹는 장면이 꼭 나오더라고요. 맞네. 우리도 저녁에 술 손님을 모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타이밍이 너무 좋게 정부에서 전통주 활성화를 위해서 온라인 판매를 허용해 주는 거예요. 나라에서 밀어주니까 거인의 어깨 한번 올라타볼까? 라는 생각에 막 찾아봤는데 양조장도 세대 교체가 되면서 자녀분들이 물려받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품들이 너무 이쁘고 자체적으로 마케팅도 하시고 그리고 코로나 시기에 손님들이 집에서 숨어서 드시다가 밖에서 드시고 싶은 마음이 이제 꿈틀꿈틀 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 솔직히 집에서 술 먹으면 술맛 안 나잖아요. 그러면 매장에는 전통주만 비치해둬도 손님이 찾아오시겠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매장 입구 테이블 앉으셨을 때 손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 테이블 오더, 대기 공간, 후식 공간, 카운터, 이벤트 선물, 손님이 머무시는 공간에 무조건 전통주를 눈에 띄게 뒀었습니다. 그러더니 손님들이 조금씩 막걸리 드시러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왔다. 흐름 왔다. 이제 나 부자 될 수 있다. 하고 종류도 막 20개 넘게 들여오고 45박스 냉장고에 가득 채워 넣었습니다. 근데 막걸리 유통기한 짧은 거 아시죠? 그때는 어떤 막걸리를 좋아하시는지 모르니까 재고가 계속 쌓이더라고요. 45박스 냉장고 가득 채워놨었는데 유통기한은 다가오고 결국 안 팔리더라고요. 버리기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직원들 나눠주고 건물 관리하시는 분들 드리고 옆 가게 사장님들 드리고 그렇게 해도 45박스 냉장고에서 반이 남더라고요. 내가 먹어도 막걸리는 줄지는 않고 그러다 막걸리가 냉장고 안에서 과발효 돼가지고 냉장고 안에서 터지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쉽지 않더라고요. 그 후에는 재고 관리도 중요하지만 유통기한 나서 버릴 바에 손님들을 드리자 라는 생각으로 생신이다, 승진이다, 오늘 퇴사한다, 상사한테 혼났다 이런 뉘앙스 보이면 무조건 들이밀었습니다. 드시고 마음 푸시라고. 어느 날 부모님 생신이라고 3대 가족분들이 모이셨더라고요. 생신이시니까 축하주 건배하셔야죠 하면서 전통주를 드렸는데 차 가져왔다고 술 못 드신다고 괜찮다고 사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기분 좋은 날이시잖아요. 짠하시면서 기분이라도 내십시오 하고 말씀드리고 오히려 한 병 더 가져다 드렸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아드님이 저한테 오시더니 덕분에 정말 행복한 생신 파티였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감사의 인사와 팁까지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직원들한테 들었는데
평일에 지인분까지 모시고 또 오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더 좋았던 건 주방에 있을 때는 음식이 맛있다는 칭찬만 들었었는데 지금은 매장에서 머물렀던 시간을 행복하다고 표현해 주시는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손님이 좋아해 주시고 표현해 주시니까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우리 손님들한테 해드릴 게 더 없나? 그래서 제대로 전문적으로 해드려야겠다 라는 생각에 전통주 소믈리에 자격증을 땄습니다. 저 애정결핍이 있나봐요. 손님들한테. 손님들 덕분에 자격증 땄다고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칭찬받고 싶고. 어떻게 기쁨을 나눌까 고민하다가 매달 이달의 전통주를 선정해서 원가로 제공하는 이벤트를 하자. 지금 저희가 3년째 하고 있는데 손님들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우리 다들 똑같잖아요. 내 돈 주고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해당 전통주는 원가로 제공하고 영수증 리뷰를 작성해 주시면 무료로 드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최소 한 달에 한 번은 그 경험을 하러 오시더라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잘 유지되면 좋은데 자영업자분들은 항상 가지고 있잖아요. 그 좋으면서도 불안한 거. 저도 전통주 유행이 끝나면 저녁 매출이 떨어지면 어떡하지? 걱정했는데 전통주는 안 드셔도 술 먹는 분위기가 이제 나니까 반주하기 좋은 곳, 회식하기 좋은 곳으로 인식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다행히 저녁 매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팁을 더 드리면요. 대한민국 사람들 비 오면 파전 생각나잖아요. 따닥따닥 그 빗소리에 열심히 일하고 퇴근하시는 길. 생각만 해도 한잔하고 싶은 그런 느낌. 그래서 저는 아침에 눈 뜨면 다른 건 빼먹어도 일기예보는 무조건 확인합니다. 아이들 등하원길에 날씨가 조금 흐리다, 비 온다 싶으면 바로 파전과 막걸리가 있는 영상, 메타 광고를 돌리고 있거든요. 이렇게 하루하루 하다 보니 점심 5, 저녁 5 비율까지 맞춰지더니 그때 당시에는 매출 4천에서 8천까지 올랐었습니다. 장사하다 보면 잘 몰라도 그런 욕심 나잖아요. 장사하면 그래도 월 1억 매출 달성해야 되지 않나? 그때는 일요일 휴무에다가 토요일 매출이 평일보다 적어서 직원들이 절반 정도만 출근하는 상황이었거든요. 주말 매출을 올리고 재방문 고객 관리를 통해서 월 8천에서 1억 4천까지 올린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